여러분 안녕하세요. 전산세무 2급 9주차 1차 시입니다. 요번 주차부터는 우리가 기출문제 실무시험을 대비해서 프로그램에 직접 입력하는 실무시험 위주로 수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60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실무시험 83회. 자, 다 같이 오셨나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원산업 주식회사 회사 코드는 0832 제조, 도매, 무역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이다. 단기 12기 회계기간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이다. 전산세무회계 수업용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물음에 답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프로그램을 들어와야 돼요. 그래서 프로그램에 회사 클릭해서 수원산업으로 로그인을 해 놓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상단에 수원산업이라고 들어온 다음에 이제 문제를 푸시면 되겠습니다. 기본 전제 살펴볼게요. 문제는 한국 채택 국제회계 기준을 적용하도록 하는 전제 조건이 없는 경우에는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적용하여 회계 처리한다 라고 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배워오신 일반 기업 회계 기준을 따라서 분계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자, 문제 1번은 다음 거래를 일반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는 15점의 문제가 되겠습니다. 즉, 한 문제당 3점짜리란 얘기예요. 그래서 5문제가 총 출제가 됩니다. 입력 시 유의사항을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적인 적요 입력은 생략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평상시 입력하실 때는, 시험을 대비해서 연습하실 때는 적요가 필요가 없지만 실제적으로 회사에 가서 쓰실 때는 적요가 매우 필요합니다. 그런 거를 위해서는 연습하실 때 적요를 넣어서 연습하시는 것도 좋지만 시험 보기 위해서 좀 시간을 좀 단축시키기 위해서는 적요 생략하면서 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타계정 대체 거래는 반드시 선택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08번 같은 경우, 이런 경우 08 타계정으로 대체 있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적요를 선택해야 된다. 채권 채무와 관련된 거래는 별도의 요구가 없는 한 반드시 뭐를 한다고요? 기등록되어 있는 거래처 코드를 선택하셔야 됩니다. 코드. 제조 경비는 500번대, 판매비와 관리비는 800번대 계정을 사용한다. 회계 처리 과목이 별도 제시가 없는 한 등록되어 있는 계정 과목 중 가장 적절한 계정 과목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할 때 유의사항을 좀 살펴보시고 다음 문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1월 19일 거래처인 주식회사 바른유통의 외상매입금 5천만원 중 4,900만원은 당사 발행 당자 수표로 지급하고 나머지는 면제받았다. 5천만원 중 4,900은 당자 수표니까 대변에 당자예금이 나갈 것이고 면제받았다라는 것은 우리 회사 입장에서는 이익을 받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채무를 면제받았다라는 의미의 채무 면제 이익으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일반 전표로 오세요. 1월 19일입니다. 입력하실 때 날짜도 정확하게 이렇게 찾아서 입력을 하셔야 돼요. 자, 차변에 외상매입금 바른유통이죠. 자, 바른유통 적용 안 해도 된다 그랬으니까 안 하시고요. 5천 대변에 당자수표 4,900만원 대변에 채무 면제이익이 되겠습니다. 100만원 해서 차변의 외상매입금, 대변의 당자예금, 대변의 채무 면제이익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문제가 되겠습니다. 2월 21일이고요. 하나 주식회사로부터 차입한 장기 차입금에 대한 이자 비용 200만원을 지급하면서
자, 이자 비용 200만 원이 발생해서 지급을 하는데 원천징수세액 상당액 55만 원을 차감한 금액은 현금으로 지급하였다. 단, 이자 비용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27.5%로 가정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만약에 원천징수 상당액 금액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에는 200만 원의 원천징수세를 곱해서 원천징수 상당액을 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미 구해져 있는 이 55만 원, 즉 하나 회사가 내야 될 세금이죠. 그거를 제가 미리 떼고 줬습니다. 그래서 예수금이라는 계정으로 정리해 놓으셨다가 나중에 납부를 하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2월 21일입니다. 차변의 이자 비용 금액은 200만 원, 대변의 예수금 55만 원, 대변에 현금으로 지급했으니까 현금 145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차변의 이자 비용 200, 대변의 예수금 55만 원, 대변의 현금 145만 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의 세금을 떼고 즉 우리 회사가 잠시 보관하는 거는 예수금 계정을 사용한다라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2월 25일이고요. 당사는 1월 10일에 주식회사 나라로부터 원재료 143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외상으로 구입하였는데 그랬대요. 그럼 요 외상이 뭐죠? 외상 매입금이었죠. 자, 외상 매입금에서 지급하지 못한 외상 매입금을 결제하기 위하여 대신으로부터 받은 약속어음 100만 원을 나라에 배서양도하고 잔액은 보통예금 계좌로 지급하였다라고 했어요. 즉 받을 어음을 배서양도한 거죠. 자, 그럼 한번 해보겠습니다. 2월 25일로 오시고요. 차변의 외상 매입금 누구 거였죠? 나라죠. 자, 나라 갑니다. 나라 금액은 143만 원 포함이라고 그랬으니까 만약에 별도다 그러면 그렇죠. 1.1을 해서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143만 원 대변에 배서 양도했으니까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을 내보내야 되겠죠. 대변에 받으러움 거래처는 대신입니다. 자, 대신 이렇게 걸어주셔야 돼요. 100만 원 대변에 보통예금 43만 원 해서 받으러움에 주식회사 대신이 걸린다라는 거, 요 부분 잊지 마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이렇게 차변에 있던 받으러움을 대변으로 보내면서 배서 양도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래처만 수정하시면 되는 거니까 별 무리 없이 진행하실 수 있어요. 4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3월 17일 마케팅 부서에서 판매 활성화를 위해 인터넷 쇼핑몰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면서 등록면허세를 보통예금으로 지급하였다 그랬어요. 자, 등록면허세는 세금과 공과죠. 자, 세금과 공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월 17이고요. 차변에 세금과 공과. 그런데 마케팅 부서니까 그렇죠. 800번대죠. 세금과 공과 금액은 75,500원. 대변에 보통예금 75,500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무리가 없을 것 같네요. 그죠? 네.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4월 13일 자금 조달을 목적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하였다. 자, 유상증자라는 건 돈을 받고 주식을 발행한 걸 얘기하죠. 그래서 유상증자를 하는데 한 주당 7,500원, 액면가 한 주당 5,000원, 즉 5,000원짜리를 얼마에 7,500원이니까 2,500원만큼 높이 발행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할증 발행이 되겠습니다. 2,000주를 발행하면서 대금은 보통예금으로 받았다. 4월 13일 현재 주식 할인 발행 차금 잔액은 없다라고 나왔어요.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거나 또는 그런 얘기가 없다 하더라도 합계잔의 시산표를 열어보셔서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으면 먼저 갖다가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계 처리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근데 지금 없다 그랬으니까 조회 안 하셔도 됩니다. 자, 그러면 전표에 입력해 볼까요? 4월 13일. 자, 대변 먼저 할까요? 차변 먼저 하셔도 상관없어요. 자, 차변에 보통예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보통예금으로 얼마 받았죠? 7,500만 원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시면 계산기 있죠? 계산기 눌러서 7,500원 곱하기 2,000주. 자, 1,500만 원이네요. 복사해서 갖다 붙여 놓으시고 대변에 자본금 자본금은 5,000주 곱하기 2,000주예요. 그러면 1,000만 원이죠. 5,000원 곱하기 2,000주. 자, 1,000만 원. 대변에 주식 할증 발행 차금입니다. 자, 주식 할증이란다. 주식 발행 초과금이요. 간혹가다 이렇게 계정 과목이 좀 헷갈릴 때가 있어요. 사채 할증 발행 차금 그거 생각했나 봐요. 자, 주식 발행 초과금입니다. 주식 발행 초과금 500만 원. 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죠. 근데 만약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이 있다. 그럼 여기 대변에 주식 할인 발행 차금 먼저 갖다 쓰시고 나머지에 대해서 주식 발행 초과금으로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도 가끔 나오기도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연습하실 때 충분히 연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문제 2. 다음 거래를 메인 매출 전표 입력 메뉴에 추가 입력하시오 라고 했으니까 부가가치세와 관련된 문제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문제는 5문제가 출제가 되고요. 한 개당 3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15점이 되는데 입력 시 유의사항은 일반 전표와 비슷하기는 해요. 그런데 뭐가 좀 다르냐면 여기 보세요. 맨 마지막에 입력 화면 하단 분계까지 처리해야 돼요. 분계를 처리하지 않으면 틀린 문제가 되는 거죠. 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입력은 뭘로 하라? 전자입력으로 반영하라 라는 게 좀 다른 특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분계까지 완성을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그것만 유의하시면은 별 무리 없이 입력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프로그램 메인에 보시면 여기 메인 매출 전표 입력 여기에다 입력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럼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제 7월 11일 영업부서 직원이 우리 식당에서 회식을 하고 식사대금 55만원 부가세 포함입니다. 공급 대가란 얘기예요. 법인카드인 국민카드로 결제하였다. 단 카드 매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였다라는 거예요. 즉 불공이 아니다라고 했기 때문에 메인 매출 전표에 입력할 수 있는 겁니다. 만약에 매입세 공제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면 일반 전표에다 갖다가 입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런데 뭐 그런 단서 조건이 없는 경우에 시험에서 메인 매출 전표 메뉴를 통화해서 입력을 하라 그랬으니까 거기에다 입력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우리 식당에서 회식을 했으니까 한번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7월 11일 유형은 어떻게 되죠? 매입 쪽에서 카드 과세가 되겠죠? 부가가치세 포함 그랬으니까 카드 과세 57번입니다. 57번 눌러주시고 뭐 회식비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회식비 간단하게 할게요. 품목은. 자, 이때 과세로 됐어요. 57번인데. 네, 57번. 자, 회식비. 카드 과세인 경우에는 공급 대가를 입력하셔야 돼요. 그래야 쪼개지니까. 자, 55만원 입력해 볼게요. 그러면 50만원, 5만원. 그런데 내가 입력을 했는데 쪼개지지가 않았다. 그러면 그냥 50만원, 5만원 분리해서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당황해 하실 필요는 없어요. 자, 그래서 코드는
우리 식당이죠. 자, 우리 식당 갑니다. 아, 위에 카드 걸면 안 돼요. 식당 걸으셔야 돼요. 자, 우리 식당. 여긴 거래처. 자, 전자하고는 상관이 없죠. 분계는 4번 카드를 누르셔도 되고요. 아니면 혼합하셔서 하셔도 돼요.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카드를 이렇게 누르면 미지급금에 누가 걸려야 돼요? 그렇죠. 카드가 걸려야 돼요. 여기 잊지 마세요. 그런데 여기 신용카드 있죠. 여기에 걸어주시면은 잠깐만요. 자, 보세요. 이렇게 해놓고 자, 여기서 신용카드를 먼저 거는 거예요. 신용카드를 국민카드로 이렇게 걸죠. 그리고 4번을 누르면 이렇게 뭐가 변화가 됐는지 아시겠어요? 그렇죠. 신용카드사를 먼저 걸어놓으면 요 카드사를 끌고 옵니다. 거래처에. 그래서 차변의 부가세 대금금 5만 원.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뭐예요? 영업부서니까 800번대 복리후생비죠. 그래서 800번대 복리후생비로 바꿔주고 대변의 미지급금은 국민카드를 이렇게 걸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별 무리 없으시죠? 네. 그래서 국민카드 걸어주고 여기도 걸어줘야 된다라는 거. 왜? 그렇죠. 부가가치세 부속명세서를 작성하기 위해서 기록을 해주는 겁니다. 두 번째 문제 살펴보겠습니다. 8월 12일 업무용 리스 차량 9인승 승합차래요. 3000cc. 자, 9인승 하면은 혹시 기억나세요? 그렇죠. 8인승 이하가 불공제죠. 근데 지금 리스 차량이에요. 리스 차량이라는 건 회사에서 빌려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리스료 또는 임차료로 정리를 하셔야 되거든요. 자, 월 운용 리스료 88만 원이 리스하여 본사 영업부서에서 사용하고 있대요. 업무에 사용하고 영캐피탈로부터 전자계산서 수취했다. 자, 전자계산서에 밑줄을 좀 거놓으셔야죠. 그죠? 전자계산서 체크해야 되잖아요. 단, 당사는 리스료를 뭘로 분류해요? 임차료로 분류하고 대금은 다음 달 지급하기로 하였다. 미지급금이죠. 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8월 12일 유형은 계산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53번입니다. 53번 품목은 리스료 하면 되겠죠? 88만원 영은 캐피털 전자 뭘로 해야죠? 1, 여 이렇게 분계는 미지급금이니까 혼합을 하셔야 됩니다. 3번 혼합. 자, 그래서 차변의 원재료가 아니라 영업부서의 임차료니까 임차료 해서 800번대 임차료 쓰시면 돼요. 그래서 819번 갑니다. 대변의 미지급금. 이렇게 88만 원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문제 가보겠습니다. 8월 23일 당사는 제품 1000개를 개당 15,000원 부가세 별도라는 건 그렇죠. 15,000원이니까 1,500원에 부가세가 붙는다는 거죠. 모두 상사에 판매하고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매출을 의미하고 있고요. 이와 관련하여 대금 중 20%는 보통예금 계좌로 받고 나머지는 외상으로 하였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8월 23일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11번 과세 매출이 되죠. 자, 11번 과세 제품입니다. 1000개 단가는 15,000원 모두 상사. 자,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으니까 이어 분계는 보통예금도 지급을 했고요. 보통예금 지급한 게 아니라 보통예금을 받고 나머지는 또 외상으로 외상 매출금을 발생시켰거든요. 그래서 혼합 가겠습니다. 혼합. 자, 대변의 부가세 예수금, 대변의 제품 매출, 차변의 보통예금을 이제
입력을 할 거예요. 그러면 1650에 대해서 20%예요. 그래서 계산기 1650만 원 곱하기 0.2 하면 되겠죠. 자, 소수점 한 자리까지 할까요? 0.2 하면은 330만 원입니다. 자, 여기다 330만 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차변에 외상 매출금이죠. 네, 1320만 원 이렇게 정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금 중 그러면 부가세를 포함한 전체 금액에 대해서 계산을 하셔야 돼요. 그것만 조심하면 되죠. 이번 문제는 뭐 다른 거는 별 무리가 없었으니까. 4번 문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9월 4일이고요. 수출업체인 주식회사 한국에 제품을 같은 날짜로 받은 구매 확인서에 의해 납품을 하고요. 다음에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였다. 그랬으니까 영세 매출이 되겠죠. 대금은 전에 현금으로 받았다. 살펴보니까 공급자가 우리 회사 수원산업 주식회사고요. 주식회사 한국에다 팔았습니다. 2천만 원이고요. 9월 4일. 이 작성 일자가 그렇죠. 전표를 기록하는 날짜가 되겠죠. 그래서 9월 4일 제품 10개, 10세트 200만 원, 2천만 원 현금으로 받았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입력해 볼까요? (9월 4일) 영세율입니다. 그래서 영세 매출입니다. 12번. 품목은 제품보다는 거기 품목에 뭐라고 나와 있었죠? 아, 제품으로 나왔네요. 그럼 제품. 혹시 품목이 뭐 다른 게 나왔으면 그거 쓰시면 돼요. 수량 10개. 아, 수량 단가 넣으셔야 돼요. 왜냐면 영세율 전자세금 계산서에 수량 단가 나와 있으니까 나와 있으면 있는 대로 그냥 입력하시면 됩니다. 거래처는 한국. 전자세금 계산서였어요. 그래서 1번요. 그리고 영세율을 도움 표시 눌러서 자, 구매 확인서였죠. 그래서 3번 선택합니다. 반드시 여기 연세율 구분 선택해 주시고 분계는 현금으로 받았으니까 1번 현금 누르시면 돼요. 자, 1 현금 하시면 차변에 현금, 대변에 제품 매출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요 영세율 구분과 여기를 영세로 했다라는 거. 네. 그래서 이런 문제 풀어봤습니다. 5번 문제 가보겠습니다. 9월 30일 공장 부지로 사용할 목적으로 토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법무사 수수료 100만원, 부가가치세 별도 발생되어 당사 발행 약속어음으로 지급하였습니다. 자, 약속어음으로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급어음 또는 미지급금 두 가지가 나옵니다. 그래서 지금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수수료가 들었잖아요. 그래서 약속어음이 아니라 미지급금으로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왜? 재고자산의 구입이 아니니까요. 그죠? 미지급금. 요것만 조심하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공장부지의 목적으로 토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습니다. 그런데 종이 세금계산서예요. 그러면 전자 여부에 부 하시면 되겠죠? 아니면 그냥 빈 공간으로 두시면 부 종이세금계산서로 인식을 합니다. 자, 9월 30일 장행김 법률사무소였고요. 100만원, 10만원, 그래서 110만원 어음으로 받았습니다. 문제는 세금계산서를 발급을 받아왔지만 토지와 관련된 거잖아요. 그래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서 불공 처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프로그램으로 한번 보시고 입력해 보도록 할게요. 날짜는 9월 30.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왔지만 공제받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불공 54번이 되겠습니다. 뭐 수수료 하셔도 되고요. 네, 수수료.
아니면 뭐 토지 수수료 뭐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그냥 수수료로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네요. 네. 엔터 100만 원. 거래처는 장앵김. 장앤까지 치고 엔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죠. 전자세금계산서가 아니라 종이세금계산서였어요. 그럼 여기 입력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자, 분개를 하기 전에 여기 불공제 사유 먼저 갈까요? 자, 도움 표시 눌러서 토지의 자본적 지출 관련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번 선택하셔야 돼요. 자, 원래 토지가 면세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토지의 자본적 지출로 불공 처리하시고, 분개는 약소금을 지급하여 했으니까 혼합가입니다. 원재료 아니고요. 토지 걸어주시고요. 대변에 미지급금 걸어주셔야 된다라는 거. 자, 어음을 발행했어도 재고자산이 아닌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미지급금으로 정리한다라는 게 이번 문제의 아주 핵심이 되겠습니다. 이번 문제는 조금 생각을 좀 많이 하셔야 되는 그런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공으로 처리해야 되고, 그다음에 토지, 그다음에 미지급금. 그래서 이번 문제 풀어봤습니다. 문제 3. 부가가치세 신고와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자, 10점인데요. 문제가 두 문제 출제가 됩니다. 자, 그래서 한 문제당 5점 정도 배점이 되고 있고요. 주로 문제 3은 뭘로 이루어졌냐면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작성하는 문제, 가산세를 포함한 문제도 출제가 되고요. 또한 부속명세서 작성하는 문제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속명세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작성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메인을 보시면 부가가치세 탭 쪽에 오셔서 문제를 푸시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문제를 살펴보니까 다음의 자료를 이용하여 일기 확정 신고 기간에 라고 했어요. 자, 일기 확정 신고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죠? 4월부터 6월이 되겠습니다.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 중 공통매입세액의 정산내역 탭을 작성하시오 라고 했어요. 단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는 무시한다 라고 했으니까 기존에 혹시 불러오기를 해서 들어온 거는 다 지우고 작성을 하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 입력된 데이터 무시하고 지금 나와 있는 문제만 가지고 처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보시면은 당사는 과세와 면세를 영위하는 겸용사업자이고 아래 제시된 자료만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 1기 예정신고 시 반영된 공통매입세액 불공제분. 자, 공통매입세 불공제분이 375만 원이며 예정신고는 적법하게 신고되었다. 그러면 이미 불공제 받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기불공제액이 되겠습니다. 1기 과세기간에 대한 공급가액은 다음과 같으며 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은 공급가액 기준으로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내용을 좀 살펴볼게요. 1기 예정신고는 1월부터 3월, 총 공통매입세액은 1억 중 1,000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과세는 2억 5천, 그리고 면세는 1억 5천의 공급 가액이 나왔고요. 1기 확정신고 기간에는 8천만 원에 즉 800만 원을 이제 안분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총 얼마예요? 1,800에 대해서 안분을 해야겠죠. 그리고 1기 확정은 2억, 면세는 1억 5천이었습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부가가치세 탭에 부속명세서 1에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클릭해 주세요. 자, 클릭해 주시면 1기 확정이니까 4월부터 탭을 먼저 설정해야 되겠죠? 어디서 하래요? 공통매입세액 정산내역 탭입니다. 여기 세 번째 탭을 이렇게 클릭을 해주시고요. 4월부터 6월까지 되겠습니다. 그리고
공급가액 기준이니까 1번을 선택을 하시면 돼요. 아니요 하셔야 돼요. 왜? 기존에 입력된 데이터 무시한다 그랬으니까 아니요 하십니다. 이렇게 해서 당해 과세기간 공급가액 기준. 총 공통 매입세액은 1,000만 원과 800만 원을 더합니다. 그러면 1,800만 원이죠. 즉 예정과 확정을 더해서 정산, 확정 신고 때만 정산을 하거든요. 그래서 총 공통 매입세. 총 공급가액은 2억, 여기 총 하면은 여기가 4억. 그리고 여기가 3억 5천이죠. 그러면 7억 5천입니다. 자, 7억 5천 입력합니다. 이렇게 7억 5천. 면세 공급가액은 1억 5천과 1억 5천이니까 3억이죠. 3억. 그러면 면세 비율이 40%인 거예요. 그래서 1,800만 원의 40%인 720만 원이 불공제 매입세액이 되겠습니다. 요거에 대해서 기불공제가 있었어요. 그죠? 자, 기불공제가 375만 원 있었습니다. 그래서 375만 원. 그래서 요번 즉 확정 신고 시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345만 원이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요렇게 기록하시고 반드시 뭘 눌러요? 저장을 누르셔야 됩니다. 시험 볼 때 저장 꼭 누르셔야 돼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 문제 3번에 1번 문제 작성해 봤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83회 문제 1번, 문제 2번, 그다음 문제 3번에 1번까지 문제를 풀어봤고요. 잠시 쉬었다가 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